잠깐만 강의하고요. 그죠? 조선교포 계신 분들도 같은 한국 사람들이니까. 근데 지금 중국이 굉장히 많이 컸죠. 저희 입장에서 중국이 많이 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나는 컸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좀 이따가 동영상 나가요. 저기 어저께 월요일이죠. 그저께 월요일 날 남동구, 인천 남동구에서 정경선 사장님 그쪽 했는데 요거 조금 더 작은데 요 면적이 한 3분의 1 되나? 그렇게 허리가 가지고 꽉 찼어요. 다섯 명이서 요 미팅을 시작했어요. 정경선 사장님 7년 된 국장님인데. 근데 5명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그 인천 경인센터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하셨어요. 한 2달 전에 제 강의 들으면서 저기 센터 미팅이라는 것 갖다가 그냥 1분 30분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으로 시작한대요. 아마 2번 타자가 박경옥 사장님 쪽이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거기서는 딱 2군데가 그렇게 했는데 정용 사장님이 좀 박경옥 사장님하고는 틀린데 이런 거 운영하실 분 같지가 않은데 사단에 알게 모르게 그냥 5명씩 시작해서 30몇 명 됐는데 그저께 강의에서 막 우시는 분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했는데 너무 덧없이 했다 해갖고 이런 게 있었는데 실제 그쪽은 굴러가요. 그러니까 인원이 무지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시너지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런 거 그게 해보니까 늘어나는 회차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가족 같으니까 제가 얘기해요. 뭐 어디 동영상 안 나가는 거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찍으신 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 센터 전주 큰 센터거든요. 전주에서 계속 올라오시는 거예요. 본부장님이신데 본부장님, 국장님 이렇게 올라오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가족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애통이가 서로 다 잘 되자는 재심합력 차원에서 그냥 얘기하는데 시작과 동시에 좀 기분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 동영상이 올라옵니다. 이건 좀 있으면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거 많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저기 여러분들 저 비사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장족의 발전을 했죠. 그죠? 우리 피부로 엄청나게 느낄 정도로 그러잖아요. 저는 거기를 그냥 아주 가장 중심적인 30년, 지금으로부터 30년에 그거를 전 그 전에 바로 입사를 해갖고 거기에서 그냥 여건으로 같이 뛰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책을 안 보더라도 느낌으로도 있는데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막 이제 실제적으로 자부심을 느낄 만한 게 있어서 좀 시작하는데 기분도 좋아야 되니까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분이 뭐 독재자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경제 발전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그 박정희 대통령 뒤에 그 오원철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슨 정무수석, 기획수석 뭐 이런 쪽이었는데 그분이 경제기획 5개년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입안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게 순차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카리스마로 그냥 밀어붙여갖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기획 쪽에 있는 분들은 잘 알려지질 않아. 그래서 근데 1991년도에 그 정부에서 그쪽 계통에 IT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더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국제과제로 우리도 지금 해모임이 국제과제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태동하는 그게 90년대 초서부터 그런 국책적인 거 있잖아요. 아직도 좀 전제 군주정 같은 좀 이렇게 독재자의 그 카리스마가 통하는 그 시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받으신 분들한테는 좀 그렇지만은 뭐 전두환 뭐 등등의 이런 독재에 그게 있는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말이 많아 그냥 밀어붙였던 그 오원철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아주 대단한 신분이죠. 알려지지 않았다 뿐이지. 근데 지금 그분들은 이름도 몰라. 91년도에 그 국제과제 대통령연구원들 그분들은. 근데 통신 시대가 온다. 그래서 지금 같은 모바일 시대가 온다는 걸 갖다 그분들은 좀 더 미리 알았겠지.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겠죠. 그 사람들은.
대단한. 근데 국제과제로 정부에서 지정을 해갖고 그거를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모르죠. 그래서 96년도에 CDMA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네,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그래서 근데 전체적인 전 세계 대세가 CDMA냐 TDMA냐 두 개가 양분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베타 방식이냐 VHS 방식이냐 해서 비디오 꽂는 거 그거 있잖아요. 지가 독식을 하겠다고 베타 방식 고집하다가 일본이 거기서부터 먹었거든요. 80년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만이 그냥 해가지고 그냥 베타 방식으로 전 세계를 평정해서 그냥 독식을 하려고 그때 그 VTR 이렇게 꽂는 그 테이프 그 방식 하나 가지고 그 시스템을 갖다가 잘못 선택했는데 VHS 방식으로 하는 바람에 일본이 거기서부터 에잉 이거 뭐야 이렇게 띵 되기 시작했는데 CDMA 방식이 좀 어렵대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제일 쉬운 게 이제 시간을 분할하는 TDMA 방식이 그때 당시 미국과 유럽의 대세였답니다. 근데 이제 CDMA로 하려니까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도 조금 좀 그냥 일단 쉬운 거 없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91년도에 CDMA 방식을 갖다가 그냥 국제과제로 은밀하게 그냥 진행을 해서 96년도에 처음으로 상용화가 됐어요. 세계 최초로 CDMA가. 제가 시스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드 분할 시간으로 쪼개는 게 아니고 코드로 분할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뭉태기로 들어가서 모듈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거가 우리나라 산이 많잖아요. 조그만 나라지만 대단한 인구도 그 30% 되는 평지 지역에 다구리로 많이 몰려 있죠. 그래서 근데 또 삼면이 바다야. 그러니까는 산도 다 뚫어버려. 뭐 아니면 산 있는 지역도 통신이 돼 안 돼. 뒤집고 어떻게 세우니까 되더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걸 또 해양 바다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입지 조건이 요만한 나라에 그냥 다다다다 다 있으면서 산도 70%가 되고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그런 모든 어려운 조건들이 많은 다양하게 있는 조건에서 상용화가 성공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96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IT는 저희가 최고 아니에요? 전 세계 국가 중에 자당안에 전 세계 국민 중에 손가락 우리부터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쇠젓가락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 쇠젓가락 써요? 나무젓가락 쓰거든요. 나무젓가락은 좀 준탁해. 일본 애들도 나무젓가락 씁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찝어서 안 먹어. 이렇게 먹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딱 찝어서 먹어. 그 손가락이 오지가 발달된 나라 있잖아요. 찹스틱 문화권. 그러니까 젓가락 문화권 중에서 쇠젓가락을 얇은 쇠젓가락으로 찍어갖고 김치 속에 있는 머리카락 하나를 집어넣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대요. 그래 안 그래요? 저도 정확하게 집어내거든요. 눈이 요즘 너 아니면 다 모여서 그렇지? 정확하게 집어내. 그러니까 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는, 그러니까 포크로 먹는 애들은 손 이거는 발달됐는데 요거는 안 발달됐어요. 이게 임상으로 다 찍어보면은 열 전도율을 이렇게 보면은 오지를 쓰는 이거 5개를 다 쓰는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집어넣으면 5개가 다 들어간대요. 근데 중국 이런 식으로 먹는 사람은 요 3개만 되고 막 그런 게 있대.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지금 제가 전화가 제일 많이 올게요. 그래서 그런 이 가뜩이나 현란한 이 손가락 그의 감각을 갖고 있는 데다가 IT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CDMA가 상용화를 갖다가 96년도에 상용화가 성공을 하니까 세계적으로도 되게 그런 데다가 그때는 만약에 티벳이나 네팔 같이 산이 많은 데 있잖아요. 근데 뚫려 안 뚫려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 뚫렸는데 여기도 뚫릴 거야. 뚫렸어. 그래서 이게 그 상용화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퀼컴사에서 그거를 뭐 퀼컴인가 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핸드폰 하나 살 때마다 몇백 원씩 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코드 분할은 퀼컴에서 주도를 했다고 그러지만 실제 상용화라는 거에서 대한민국이 최초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CDMA, 베타 방식 뭐 등등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이 아무리 우리를 따라오려고 해도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오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나? 그 시스템이 이미 깔려 있고 그거를 운영하는 체계가 이미 계속 또 거기에 전 국민이 손가락들이 그렇게 빨라가지고 또 동작도 빨라. 그 대한민국 사람 중에 멍청한 사람 아무도 없어. 대한민국 사람 중에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도 제일 많아. 그러니까 사기를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 안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해갖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빨라요. 좀 무지 빠르고. 그러니까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하고 이런 그거를 또 열심히 사용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우리의 감 이거 해갖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아마 지금 그 모바일 시대에서 앞으로 모바일을 대체할 수 있는 그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더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해줄까요? 기분 좋은 김에. 그래서 제가 1988만 원짜리 셀토스를 한 5개월 전에 신차를 사갖고 다니니까 그게 풀옵션 들어가면 3,400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저는 그냥 기본 그래서 제일 기본에다가 53만 원인가 8만 원 주고 저거 하나 붙였어요. 그 뒤에 이렇게 상어 꼬랑지 같이 이렇게 돼서 안테나 이렇게 옛날엔 길쭉하게 올라왔던데 샤크 안테나라고 이렇게 하나 다는 거 있죠. 그러면 내비 그하고 이렇게 뒤 후방 주차 이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달았어. 내비는 뭐 핸드폰 보면 되니까. 그래서 또 왜냐면 그거 다 유튜브 다 공부합니다. 저 요즘 유튜브 강의. 제가 유튜브 일을 좀 하면서 유튜브가 이게 정보에 그거고 나서 공부를 유튜브에서 많이 합니다. 옛날에 지식인에 들어서 많이 봤는데 유튜브에서 보는데 그 셀토스였는데 그 1,988만 원 줬어요. 그럼 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 좋아요. 기아에서 나온. 근데 그 차를 딱 타면서 제가 놀래 자빠진 게 뭐냐면 2천만 원도 안 되는 차를 타고 왔는데 고속도로 나가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강의한다고 여기서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겁이 많아갖고 운전을 경로당 운전을 하는데 이게 자율운전 뭐 반자율이래. 그래갖고 물통 누르더니 크루즈 컨트롤 뭐 이렇게 누르는데 크루즈 컨트롤은 아직 겁이 나서 못하겠고 해보긴 해봤는데 근데 물통 누르니까 녹색 막가 딱 들어와. 그래서 딱 놓는데 두 손 두 발 다 놓고 가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한쪽만 잡고 그것도 크루즈 놓으면 이것도 발 놔도 되는데 이거 그냥 열중사하고 가도 가. 근데 그건 아직까지 무서워서 못하겠고 그래서 그것만 딱 놓고 간단해 딱 놓으니까 녹색 막고 딱 들어오는데 정확하게 가운데 길로 가요. 제가 손으로 이게 핸들 괜히 어접스럽게 잡는 것보다 오히려 정확하게 요 두 손을 읽어갖고 정확하게 가. 커브를 도는데도 실험해본다고 들들 떨면서 해봤거든요. 이제는 느긋하게 놓고 톡 가요. 반 자율주행이 돼요. 거기 또 크루즈 컨트롤 그게 있어. 크루즈 컨트롤 2천만 원짜리 차에 크루즈 컨트롤까지 있어. 크루즈 컨트롤 딱 눌러놓고 속도 난 90을 좋아하니까 90km 고속도로 아니라 하루에 90km 90km만 좀 넘어갔다 하면 달달달달 떨려. 그러니까 90 놓고 저기 그 컨테이너 차 같은 것도 쫓아가는 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세워라 내워라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습관이 그래. 근데 그렇게만 놓고 90 딱 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앞뒤 옆에서 들어오는 거 다 잡아요. 나름대로 잡아. 그래서 근데 제가 겁이 많아서 그걸 못하는데 몇 번만 해봤어. 근데 차선 읽어서 가운데 정확하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정확해요. 거의. 그리고 또 아주 적당한 시기에 또 핸들 잡으라고 또 와요. 그럼 또 잡아. 근데 또 이게 얘기하다가 또 정신 나가고 못하는 거 빼고 울려줘. 정확해요. 그 셀토스 그저 USB에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는지 알아요? USB란다. 유튜브에. 그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CDMA 하다가 왜 갑자기 또 셀토스 자율주행 얘기가 나와? 그래서 그 샤크 안테나가 잡아주잖아요. 샤크 안테나가 잡아갖고 그게 들어오는데 그게 요거는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잘못 얘기했어. 지금 자 그런데 그 CDMA를 선택한 거는 신의 한 수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 그 연구원들 뭐 그거를 기획했던 분들 진짜 굉장히 표창을 해줘야 되는데 이름 별로 없어요. IT 쪽이라 은밀히 진행하는 거라. 근데 이게 선택이 됐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냐? 시스템이 깔렸어. 시스템 CDMA 방식으로 해서 모든 기지국이나 모든 시스템이 이거에 의해서 들어가는 CDA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따라줘야 되냐면 속도가 따라줘요. 속도전이야. 그 다음 속도. 시스템은 깔렸는데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그러니까 그 전에 메가소프트에서 뭐 1G, 2G 막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LTE라고 들어봤죠? 거의 다 LTE 거예요. 몇 분만 지금 5G 쓰는데 막 5G로 지금 가고 있죠. 지금 5G로 바꾸신 분 있어요? 있을까요? 몇 분 있을까요? 지금 욕 많이 하죠? 네? 안 되네, 안 돼. 욕 안 해요? 욕 좀 하죠? 너무 앞서가셔서. 근데 5G가 LTE하고 어느 정도 차이인지 아세요? 지금 아직 이게 안정이 안 돼서 그렇지. 제가 뭐 이 사람들 변호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야지 얘기하잖아? 뭐냐면은, 한 2시간짜리 영화를 갖다가 다운받는데 LTE급에서는 몇 초 걸린다고 볼까요? 몇 초 걸려요? 분회장님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22초 걸립니다. 그 전에 3G 뭐 이럴 때 있죠? 이럴 때는 한 번 받으려면 30분 막 이렇게 걸리는 게 20분 막 이렇게 걸리는 게 22초 걸리는데 5G로 오면 몇 초? 1초. 1초예요. 그래서 요 시대까지는 뭐냐면은 순간 반응 속도, 그러니까 저쪽에서 디지털로 한번 때려줬을 때 오늘 뭐 기자가 취재하는데 딱 이쪽에서 뭐야 뭐 여기까지 오는데 약간 좀 멈거리는 그거 느끼죠. 특히 손흥민이 막 축구할 때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런 거 느끼죠. 근데 그 1초가 굉장히 뭐야 뭐 이럴 정도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때가 그때 0.001초. 맞아. 이거를 또 전번에 적어놓고도 한 0.001초래. 1T가. 이전은 뭐 얘기하고 떴고. 그죠? 요거는 0.0001초래. 요게 정답이야. 저번에 공원하던 내가 뺐었어. 월요일날 강의 때문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요거야. 0.0001초이면은 느낌이 오겠어요? 거의 못 느끼죠? 전화했을 때 저는 이것도 잘 못 느끼고 이것도 거의 못 느껴요. 그래서 옛날처럼 끊김 뭐 이렇게 뭐야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얘하고는 아주 또 엄청 차이 나죠. 운전을 자율주행을 딱 하는데 탁 치고 왔는데 0.001초로 사슴이 팍 튀어나왔어. 사람이 획 지나가.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의 찰나를 느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대요. 저도 가끔은 뭐 저도 연식이 좀 되니까 살면서 찰나적으로 한번 죽을 뻔하다가 산 적 한두 번은 있거든요. 저도 그때 그 찰나에도 뭔가 생각이 나는 게 있잖아요. 그 정도로 찰나라는 순간이 0. 몇 초인지 모르겠는데 이거하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5G가 이제 범용화가 되고 완전히 이제 4G처럼 LTE처럼 깔려버리잖아요. 1, 2년 내에 다 깔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냐? 반자율주행이 아니고 그냥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어떤 거 중간에 차가 휙 들어와 그것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경보음 울리든 브레이크가 조정을 딱 먼저 잡아주든가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왜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네시스라고 아세요? 제네시스 제일 좋아하는 차가 G80인가요? 그렇죠? 어떤 분 뭐 저기 로얄 되니까 난 G80 사겠다는 게 내 꿈이었는데 이뤄졌다고 막 얘기도 하대. 이게 GV80이란 게 곧 나왔고 이미 벌써 나왔대. 뭔지 아세요? 제네시스 현대 기아의 제네시스의 그 수부 차량 SUV 차량이 있죠. 이걸로 나온. 근데 지금 이게 완전 석권 조짐이 이미 나올 때부터도 했는데 돈은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옵션 들어가봐야 한 8천 정도에 8천만 원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지금 이거랑 동급인 게들이 BMW 뭐 GT 이런 것들이 1억 1천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3, 4천 싸대. 근데 이게 2.5세대 자율주행이더라고. 어디서 공부했냐? 유튜브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2.5세대면 지금 우리가 1세대거든요. 지금 셀토스 얘기하는 게. 그럼 느낌이 오세요? 지금 BMW나 벤츠나 도요타가 완전 초긴장이에요. 초긴장.
또 아무래도 저 현대기아가 BMW나 자동차 기술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조금 그냥 뭐 1%도 아닌 정도 차이로 거기까지 육박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얘가 나올 때 이렇게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지금 떨고 있을까? 상용화된 5G가 여기에 닫혀. 그 기술이 0.001초짜리로 잡아대니까 자율주행에서는 한국의 이것 때문에 이거 있죠? 이것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해서 SK텔레콤 해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입고 왔잖아요. KT 같은 데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동차에 연결하면 자동차 완전 이제 석권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이거 뭐 저기 딴 사람들이 아니 기왕이면 돈 1억 주고 2억짜리 차를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전 훨씬 더 안전한 거를 원하시겠죠. 그렇죠? 뭐 이미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얘기하는 거. 제가 저 억지 춘향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미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또 공부를 했냐? 이거 공부 좀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쪽하고 기술 쪽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기왕이면은 마이크 잡은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반복 연습하고 저도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스템의 승리예요. 시스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역설하고 있고 계속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요까지 제가 서두 기분 좀 좋아졌죠. 여기다 조선교포도 저희 같은 한국민족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같은 대한민국인으로서.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떤 그거냐면 여기 다행히 파랑새 센터 분들이 오셨어요. 두 분이 파랑새 센터. 그래서 전주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 시간에 계속 오시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어저께도 또 많은 분들하고 만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지금 센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기 파랑새 센터처럼 큰 센터 유석 있고 제일 오래됐고 또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큰 센터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가 쉬워요? 어렵죠. 왜냐면 중간에 껴있어서 두 분이 그래서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네트워크 오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입장 충분히. 내가 뭐 중불나게 뭐 아유 내가 또 마이크로 없고 뭐 그게 나는 좋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또 총장님 눈치 봐야 돼. 그래서 수평사회지만은 조직이 이렇게 있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 가요. 그래서 제가 입장을 바꿔서 총장의 입장이라고 하면 왜 또 저런 사람 나와갖고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문화가 한번 바뀌려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근데 정경수 사장님 그쪽 그 남동구에서 일하는 그 일을 저는 그래서 그 파랑센터 가서도 그랬고 대전센터에 가서도 그랬고 총장님들이 초대한 데가 세 군데예요. 그래서 그거 할 때마다 아주 대전센터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거기다 100명 정도 모이셨는데 제가 그러니까 다음에 또 오실 거죠? 그러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아무 얘기 없었는데 3시간 다 끝내고 했더니 저희 인사하고 뭐 이러고더니 총장님 나와서 얘기하는 게 다음에 또 오실 거죠? 그러고 이제 거의 그렇게 해서 저 안 와요. 어때서 공개적으로 안 온다고 했어요. 가면 뭐합니까? 제가 무슨 뭐 애도 아니고 누가 부른다고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정경수 쌤 그분은 조금에 한 15명 될까 너무 없어갖고 빈출해서 아니거든요. 거긴 제가 제 발로 갑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40명이 넘어. 근데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의 열의가 얼만큼 중요하냐. 근데 이미 액션5 1분 스피치가 이제 상용화가 돼가지고 돌아가서 그러니까 우는 사람까지 나오더라고요. 나이가 적어도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좀 몇 살 더 많으신 것 같은 여자분. 그러니까 이게 독립군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도 청량리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독립. 왜냐면 남국장님 이상이 별로 안 보여.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 어떤 그런 얘기를 안 받죠. 거의 독자적으로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박경옥 사장님 쪽도 거의 독자적으로 하시죠. 정경사님도 거의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뭘 구세주로 만난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도입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파랑센터 본부장님하고 국장님은 중간에 껴있어. 인천 경영센터도 보면은 중간 엄국장님이 저 초대해서 12주차를 했는데 그분도 중간에 껴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래서 이런 지금 있는데 애터미가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뭐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건 뭐 의심하는 바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 그래서 이렇게 뭐 10억씩을 주고 막 이러니까 그 10억이 왜 엉뚱한 데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10억은 그냥 자기가 집에 가지고 와서 그냥 열심히 그동안 못한 거 쓰고 그러면 되는데 그거를 또 아래에다가 또 쏴주고 이 짓을 해가지고 직급을 과잉 생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 조우라고 지게차로 갖다 줬더니 그거를 갖다가 지게차로 밑에다가 내가 직급을 사?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 이건 내통 문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옛날 그 저 이조 시대 때로 얘기하면 매점에서 자리를 돈 주고 사. 권력 있는 자가. 그것도 권력이라고. 이게 무슨 권력이에요? 여기 뭐 총장이고 뭐 단장되고 뭐 임페리얼 이게 무슨 권력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문화를 어떻게 해서부터 고쳐지느냐? 뭐 제가 뭐라고 그걸 또 고치고 그래요? 뭐 사명만 가지고 그럴 이유도 별로 없는데 분명히 나쁜 건 나쁜 건데 어차피 제가 이 길에 나섰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기 정경순 사장님 또 그런 데들 있어. 자생적으로 여태까지는 그랬는데 어떤 구세주를 못 만났거나 뭐 이렇게 오아시스를 못 본 사람들 있죠. 그분들 위주로 해서 성공되는 센터들, 성공하는 소그룹들을 제가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제가 뭐라고 큰 데를 갖다 다 부셔놓겠어요. 그건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건 혁명가적인 정신을 사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근데 조금조금하게 문화는 1년, 2년, 10년 된 문화가 바뀌는데 10년이 걸릴 것 같아? 10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리트로백을 10년을 하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해도 늦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강사 스쿨은 이렇게 일종의 어떤 이게 아니고 그냥 뭐 배우고 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우리가 직접 만드는데 자 한번 그 정도 얘기하고요. 저기 강사 스쿨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의견은 뭐 시간도 그렇고 이런저런 동영상 여기 사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애터미에 몸담고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일단 쉬운 것부터 얘기할게요. 마케팅 플랜 쫙 봤는데 그 제일 좋은 게 뭐였어요? 거의 비슷하게 홍홍홍홍 그러잖아요. 제가 강의해서가 아니고 그분 2만 조회수가 안 나올 때 만 몇천 했을 때 제가 그걸 보고 왜 이렇게 잘해? 거기서부터 전개가